안녕하세요. 간호공방입니다. 오늘 주제는 산염기 불균형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 몸의 산염기 조절 기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몸은 크게 혈액, 호흡, 신장계를 통해 산염기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먼저 혈액 완충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혈액 완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산, 중탄산염 체계예요. 산염기 조절에 필요한 탄산, 중탄산염의 비율은 1대 20으로 혈액 완충제는 수소이온과 결합하거나 또는 유리시킴으로써 pH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호흡계와 신장계예요. 탄산, 중탄산염 체계 요소인 CO2와 HCO3는 호흡, 신장계에 의해 쉽게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호흡계예요. 우리 몸이 산증일 때 호흡률을 증가시켜 CO2를 배설하고 알칼리증일 때에는 반대로 호흡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계예요. 우리 몸이 산증일 때 산을 배설하고 중탄산염을 재흡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알칼리증일 때에는 이 기전이 약해져 산 배설이 감소되고 중탄산염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ABGA 검사를 통해 산염기 균형을 사정합니다. ABGA 검사의 정상 수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상 수치는 이렇게 됩니다. 동영상을 잠깐 중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은 ABGA 검사 해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pH를 확인합니다. pH를 확인해서 7.45보다 높으면 알칼리증, 7.35보다 낮으면 산증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PaCO2와 HCO3를 확인합니다. PaCO2와 HCO3 정상 수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PaCO2의 정상 수치는 35에서 45mmHg입니다. 35보다 적을 경우 호흡성 알칼리증, 45보다 많을 경우 호흡성 산증이 됩니다. 이렇게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장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호흡성 산증일 때 신장에서 중탄산염을 증가시키거나 수소이온을 배출하고 호흡성 알칼리증일 때에는 중탄산염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HCO3를 살펴볼게요. HCO3의 정상 수치는 22에서 26mmHg입니다. 22보다 적을 경우 대사성 산증이고 22보다 높을 경우를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장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호흡계에서 보상기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대사성 산증의 경우에는 호흡률이 증가하고 대사성 알칼리증의 경우에는 호흡률이 감소합니다. 산염기 불균형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봤어요. 동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종류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호흡성 산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통 폐에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증상으로는 폐에 산소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통,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세포 내 칼륨과 교환하기 때문에 포타슘 수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빈맥이 생길 수 있어요. 간호로는 우선 기도 유지와 환기입니다. 기도 개방을 위해 필요에 따라 기관 내 삽관, 흡인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비물을 묽게 하기 위해 수분 공급과 분비물이 잘 나오도록 폐 물리요법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호흡을 증가시키지만 만성 호흡성 산증은 조금 달라요. 만성 호흡성 산증은 항상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기 때문에 따라서 호흡 중추를 자극시키는 것은 효과가 없고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만 호흡이 자극이 됩니다. 따라서 호흡을 자극시키기 위해 분당 산소를 1에서 2리터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경우 점진적으로 호흡이 억제되고 CO2 중독, 혼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성 알칼리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호흡성 알칼리증의 원인은 과다 호흡으로 체내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소실되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고산지대에서 저산소증으로 호흡이 자극이 되었을 경우 아스피린 중독 증상으로 과호흡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증상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저칼슘 혈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pH 농도가 높아지면 칼슘과 알부민의 결합이 증가하므로 세포 기능이 필요한 칼슘 이온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가락, 발가락 저림, 무감각, 강직,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슈버스텍 징후와 트루소 징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입니다. 과호흡 시에 혈중 이산화탄소를 높이기 위해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호기된 공기를 다시 흡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뱉은 공기에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같이 있으므로 산소 결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산증입니다. 대사성 산증은 산이 증가하거나 염기가 감소할 경우 발생합니다. 대사성 산증은 원인이 다양해요. 같이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먼저 신세뇨관 산증입니다. 신세뇨관 산증은 산이 배출되지 않거나 세뇨관에서 HCO3가 재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성 케톤 산증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대사산물로 케톤체가 형성되고 체내에 산이 축적되어 산증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산의 과다 섭취예요.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설사예요. 장에게는 HCO3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소실되면서 산증이 발생됩니다. 다섯 번째, 신부전이에요. 신부전은 심장에서 중탄산염의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을 초래합니다. 이어서 증상을 살펴볼게요. 우리 몸이 삼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허약감, 두통, 오심, 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호흡이 있는데요. 심장계에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 호흡계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호흡의 수와 깊이를 증가해서 CO2를 배출합니다. 또 포타슘이 증가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혈관 내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 세포 안에 칼륨과 교환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됩니다. 다음은 간호를 볼게요.
원인에 따라 교정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우에 따라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하기도 하며 장액 소실이 원인인 경우 전해질을 정맥 내로 투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대사성 알칼리증은 수소 이온이 소실되거나 중탄산염이 과다할 경우 발생합니다. 원인으로는 구토와 위흡인, 제산제 과다, 이뇨제가 해당됩니다. 옆에 근거를 같이 써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증상으로는 저칼륨 혈증이 있습니다. 변비, 장 운동 감소, 마비성 장폐색이 해당됩니다. 저칼슘 혈증으로는 손 발가락 저림, 강직, 근 긴장도 증가가 있고요. 어지러움, 혼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를 살펴볼게요. 대사성 알칼리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전해질을 투여하기도 하고 수분 공급, 그리고 적절한 제산제를 투여하도록 교육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